특파원 토크 특톡, 이번엔 도쿄에서 전해드립니다. 도쿄 특파원 송찬욱입니다. 여기는 이 도쿄 중심부에 있는 일본 국회의사당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의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원래 같으면 1월 23일부터 150일간의 정기국회가 열려서 예산안 심의로 한참 정신이 없이 돌아가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정말 아무도 없거든요. 국회의원 한 명 다니는 걸 볼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日本国憲法第7条により衆議院を解散する。 중의원 해산 장면이었는데요. 일본에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 권한이 있습니다. 중의원 의장에 해산한다 이 한마디면 중의원 의원들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직한 셈인데 반자이, 그러니까 만세를 외치고 있는 거니까요. 심지어 임기 4년 중에 1년 3개월밖에 안 되고 의원직을 잃게 됐는데 사실 좋은 일 하나도 없거든요. 이 유래는 1897년 메이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 이런 관행이 자리 잡았는지에 대해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게 일왕과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정권 2인자 기하라 감방장관이 보라색 보자기에 담긴 무언가를 두 손으로 들고 와서 의장에게 전달하는 장면인데요. 뭐길래 저렇게 공손하게 들고 있을까? 일왕의 중의원 해산 조서입니다. 조서라는 게 일왕의 이름으로 내리는 공식 문서를 의미하는 건데요. 중의원 해산의 실질적인 권한은 총리가 가지고 있지만 헌법상 형식적으로는 일왕이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의원 해산은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일왕의 국사 행위가 되는 거니까 이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의원들이 만세를 외치는 거죠. 이 입헌 군주제가 아닌 우리나라 입장에선 다소 이해하기 힘든 장면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 중의원 해산은 곧 총선거 실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선거라는 전장에 나서기 전에 각오를 담아서 만세를 외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큰 의미 없는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확실한 건 중의원이 해산될 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한다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解散する除名 内閣総理大臣安倍晋三以上です。万歳はここでやってください。 의원들 사이에선 만세를 외치지 않는 분위기도 확산하는 것 같습니다. 여당인 자민당 중진 고노다로 의원은 이번에 중의원 해산된 뒤에 왜 만세를 외치는지 몰라서 안 하는 편이다 이렇게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차기 유력한 총리 후보 가운데 한 명인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만세를 외치지 않는 정치인으로 유명합니다. 이번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했을 때 의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도 만세를 외치지 않았는데요. 민생을 논의해야 하는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중의원을 해산해버린 다카이치 총리의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항의 표시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총리가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입니다. 일본 헌법을 보면요, 해산 관련 조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7조에 일왕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국민을 위해 국사 행위를 행한다. 여기에 중의원 해산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69조에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 결의안이 부결됐을 때 열흘 안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으면 총사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엔 헌법 7조의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 보시다시피 이 해산의 조건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 총리들은 국면 전환 등을 위해서 임기 4년을 마치지 않는 시점에 이렇게 중의원 해산을 해온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에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자신의 거취를 걸면서 배수진을 치기도 했습니다. 私自身も内閣総理大臣としての進退をかけます。高市早苗に国家経営を託していただけるのか、国民の皆様に直接ご判断をいただきたい。
왜 다카이치 총리는 전격적인 중의원 해산을 선택했을까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발표하자마자 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무려 10%포인트나 떨어져서 57%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50%대 지지율이라는 게 낮은 수치는 아니죠.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진 경우가 한 번도 없었고 하락세도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지율 하락의 요인은 역시 왜 이 시기에 세금을 써가면서 선거를 치러야 하느냐, 이 의문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기국회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을 심의하거나 또 민생대책 세워야 하는 시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뒤로 밀어두고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선 권력을 공고히 하고 세력을 키우는데 선거를 이용한다, 이런 시각이 현재 있는 겁니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은 의석 과반을 차지하면 정부와 의회의 권력을 모두 쥐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경우엔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유신회와 맺었던 것처럼 연립을 구성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정당이 다르다 보니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민당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연립당인 일본 유신회를 국정운영 과정에서 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의원 해산 전 의석수는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가 합쳐서 과반에 딱 한 석 넘는 233석이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토대로 자민당 단독으로 과반을 넘기면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유신의 눈치 보지 않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233석이면 과반, 그리고 243석이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석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1석이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뿐 아니라 모든 위원이 다 과반을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지지율을 토대로 이런 막강 권력을 갖고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만들려는 것으로 현재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가 끝나면 30일 안에 총리를 다시 선출하게 되는데 과반 의석 차지해서 다시 총리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거죠. 대통령 직선제인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정치 어렵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일본 정치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함께 드럼을 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한일 관계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될 경우 다카이치 총리 앞으로 한일 관계 어떻게 끌고 갈지도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역사 문제라든지 본인의 원래 소신대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이번 틱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